봅시다. 2번부터 보고요. 순열 문제고요. 순열 문제 보고 조합 설명하고요. 맞아 문제 풀고 그 마무리 지을게요.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개수를 구하래요. 이게 뭐 순열로 풀어도 되고요. 니네가 중학교 때 했던 걸로 그냥 풀어도 돼. 되게 쉬워. 4자리 자연수니까요. 일단 4자리를 이렇게 써봐. 4자리잖아. 그러면은 0, 1, 2, 3, 4, 5야. 그러니까 0이 제일 중요해 여기서는요. 0이 맨 앞에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개밖에 없지. 그죠? 그리고 이걸 순열로 풀려고 그러면은 5개 중에서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 5개 중에서 3개 뽑아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순열로 식을 못 세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 여기 5개 썼죠? 그러면은 두 번째 자리에는 몇 개 쓸 수 있어요? 1, 2, 3, 4, 5 중에 하나 썼으니까 5개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5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개 쓰고요. 3개 쓰면 되잖아요. 그래봤자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OP3이랑 똑같거든. 그지? 그래서 순열로 굳이 안 푸셔도 돼. 알겠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 따지는 건요. 충분히 중학교 때 했던 걸로도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푸시면 되고요. 짝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는 뭐야? 짝수라는 소리는요. 여기 이렇게 4자릿수 이렇게 했을 때 4자릿수 맞죠? 그때 여기 뒤에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0이나 뭐가 있니? 2나 4가 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0이나 2나 4가 와야 되는 거니까 0이 올 때랑 2가 올 때랑 4가 올 때 나눠가지고 개수를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끝자리에 0이 왔어. 끝자리에 0이 오면은 앞에 3개 자리는 몇 개가 올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는 몇 개가 올 수 있어요, 앞에는. 끝자리에 0이 왔으면. 일단 1, 2, 3, 4, 5 중에 그냥 오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5개, 3개, 4개, 3개 이렇게 오는 거지. 그 다음에 끝자리에 2가 왔어요. 그러면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있어, 없어? 0이 못 오지? 그럼 0이랑 2를 제외한 나머지 거에서 와야 되는 거니까 몇 개가 오는 거예요? 4가지 오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3가지야, 4가지야. 4가지죠.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4가지, 또 3가지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 3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의 개수 이래서 4의 배수. 4의 배수란 소리는요. 4의 배수 판별법이 어떻게 돼? 4의 배수 판별법은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끝에 2자리가. 1의 자리, 10의 자리가요. 걔가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거든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2개 있고요. 여기에 뒤에 제일 작은 게 뭐가 올 수 있어요? 0, 4가 올 수 있어요. 0, 4. 0, 4 오고요. 그 다음에 1, 2도 오고요. 또 뭐 있니? 4의 배수. 12, 20.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24도 있죠. 그 다음에 32도 있고요. 40도 있고 52도 있죠.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죠? 그럼 요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데 나누면 돼. 뭘 나누냐면 0이 들어가 있는 거랑 0이 없는 걸로 나누시면 되게 편해요. 0이 들어가 있는 거 얘하고 얘의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왜냐면 0을 이미 썼기 때문에 앞에 2자리에는 똑같이 올 거거든 개수가. 그래서 여기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각각 몇 개가 될까? 맨 앞자리에 몇 개 와요? 맨 앞자리에 몇 개가 와? 2개 썼잖아 지금. 0이랑 4 썼죠? 0이랑 4를 썼어. 그러면은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와야 돼? 4개야? 맞아? 4개가 와야 돼? 그러면은 4개 온 다음에 몇 자리 쓰는 거야 이거? 4자리 전수 맞죠? 0, 4 썼으니까 4개 오고요. 그 다음 몇 개 오면 돼요? 3개 올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총 여기다 곱하기 3개 하면 되겠지. 그럼 36까지가 오겠죠. 그 다음에 요 경우일 때는 뭐 때문에 뭐가 하는 거야? 0이 없는 경우지 이건. 0이 없는 경우니까 앞에는 몇 개가 올 수 있어?
3개 볼까요? 1, 2를 제외해봐요. 이렇게 제외해버리면은 0 못 오니까 3개 올 수 있지. 그럼 3개 오고요. 그 다음 몇 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3개 오죠.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4개니까 곱하기 4개. 얘도 36까지죠. 2개 더하면 72까지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내가 순열이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풀었어.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사전식 배열이 뭐야?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은요. 알파벳 순서를 말합니다. 알파벳 순서. 자, 그럼 사전식 배열은 사전을 찾아봤으면 사전식 배열을 알 거예요. 그 종이 사전 있죠? 전자사전 말고요. 종이 사전 보시면은 A, B, C, D에서 A 다음에 오는 것도 또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다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이라 하면은 C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A로 시작하는 거 먼저 쭉 보시고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지. 그럼 B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보면 얘는 4팩토리얼, 4팩토리얼 되겠지. 맞아요? 그럼 C로 시작하는 걸 먼저 보시면은 C2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CA로 시작하는 것도 보면 되지. 그럼 3팩이고요. CB로 시작하는 거는 얘도 3팩. CD로 시작하는 거 얘도 3팩. 그 다음에 C, A, B, C, D 2죠. 그럼 C2로 시작하는 거. C2 다음에 지금 뭐니? B죠? 그럼 A로 시작하는 게 또 오겠지 여기는. 그럼 여기 2팩이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는요. B로 시작하는 게 와야 되는데 그 다음 거는 뭐가 올 수 있어? C, B 온 다음에 뭐 있어요? A, D죠. 그 다음 여기 오는 게 DA잖아. 그 다음 게 C, B, DA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다 해서 여기 한 개고요. 4팩 24, 24, 여기 6, 6, 6, 2 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그 다음 게 몇 번째인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다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계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100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해라. 그래서 100번째는요. 이게 지금 A부터 시작을 해서요. A가 지금 총 4개 오는 게 4팩이고요. B가 총 4개 오는 게 4팩, C가 4개 오는 게 4팩, D가 먼저 오는 게 4팩이에요. 그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96개가 나와.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걸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 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제? 이제 2로 시작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몇 개만 따지면 돼? 100번째니까 97, 98, 99만 따져주면 되죠. 이 A 다음에 시작하지. 이 A 그 다음에 뭐가 돼? B 다음에 뭐 있니? 여기 2개 모을 수 있니? A, B, C, C, D 이렇게 오겠지. 그 다음에 E, A, B, D, C 있겠지. 그죠? 그럼 얘가 97번째, 98번째. 그 다음에 E, A, C가 오겠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B, D죠? 얘가 99번째고요. E, A, C, D, B 얘가 100번째겠네. 그죠?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됐죠? 이렇게 따져주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한 번씩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저 순열 끝냈고요. 조합으로 넘어갑시다. 자, 조합은요. 저거를 좀 따져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순열의 정의부터 다시 볼게요. 순열 정의. 순열 정의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요. 선택한 다음에 이 r개를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을 하는 게 순열이었죠. 그죠? 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슬러시 2개 그었잖아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것까지 하는 게 요게 조합이야. 이게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조합이니까 선택을 하고요. 배열하는 게 순열이에요. 순서 이렇게 배열하는 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NPR이라는 거의 정의를 알아야 돼. NPR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NPR의 정의는 N팩이고요. N-R팩이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자, 조합은 어떻게 쓰냐면요. 요거는요. NCR이라고 쓰거든요. NCR. 그래서 콤비네이션의 약자를 써가지고 NCR을 쓰는데요.
자, 조합이 알게를 선택한 것까지가 조합이 됐지. 그리고 그 알게를 순서 있게 배열한대. 알게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R 팩토리얼이지. 맞아요. 그러면은 자, NPR을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NCR 곱하기 R 팩토리얼로 쓸 수 있지. 이해돼요? 자, 선택을 했지? 그 다음에 선택한 알게를 일렬로 배열하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잘 봐요. 다시 NCR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NCR은 어떻게 돼?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이 되죠. 그죠? 자, NPR은 어떻게 돼요? 위에 써놨죠?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또 정리하면 뭐가 돼? N-R 팩, R 팩, N 팩이 돼요. 자, 여기서 이 NCR이라는 걸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 뭐 분의 뭐냐면 팩 분의 팩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 N-R이랑 R을 더해가지고 요 N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NCR로 니네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 NCR에 대한 거 있죠? 요 정의랑요, NPR의 정의도 무조건 중요하고요. 알겠어? 그래서 알게를 선택해.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건 뭐냐면 이거 뒤에 가서 문제도 나오겠지만요. 대소관계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선택만 하면 돼요. 우리가 굳이 나열을 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야. 그 선택은 그냥 뽑기만 하라는 소리야. 뽑아놓으면은 그 대소관계에 있는 거대로 그냥 알아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직접 들여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선택만 잘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NC0랑 NCN이 있어요. NC0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NPR 같은 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뭐 있었냐면 OP3이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 계산은? 그냥 5에서부터 3개 썼죠. 이걸 팩토리얼로 표시했을 때는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고 여기 2 곱하기 1이라니까 여기가 2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된 거잖아. 그지? NCR은요. 자, OC3이라 해봐. OC3은 어떻게 돼? OC3은 정의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5 팩토리얼이고요. N-R, 5 빼기 3이니까 2 팩토리얼이고 3 팩토리얼 된단 말이지. 그럼 요거를 쭉 나열해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럼 나눠지는 걸 보시면은 요렇게 없어지죠. 그죠? 그럼 여긴 뭐야? 2팩 남고 여기는 5, 4 남죠. 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5C3은요. 5부터 지금 3개가 내려오면 돼. 5부터 3개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놈에 대한 팩토리얼로 나눠준다고 생각해요. 3 팩토리얼로.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3, 3 약분되면서 똑같이 나와요. 알겠어요?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정의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n-r팩분의 r팩, n-r팩 r팩분의 n팩.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정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식을 이제 니네가 증명 같은 거 할 때 정의대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계산식으로는 증명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봤던 NC0하고 NCN이 1이 되는 건요. 정의대로 풀어보면 돼요. NC0는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N-0팩이고요. 0팩토리얼이고 N팩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N팩토리얼이고 0팩은 곱하기 1일 거고 앞에서 1을 했고 그건 N팩이 되니까 여기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NCN은요. 자, N-N 팩토리얼이고 여기는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야. 얘는 똑같이 뭐가 돼요? 0팩 곱하기 N팩 분의 N팩 1 돼요. 알겠죠? 자, 요거는요. 이제 바로 다음 건데 다음 거에 뭐가 나오냐면 요런 공식이 나와요. 성질이라고 해서 나오죠. NCR은 NCN-R이다. 그죠? 그리고 NCR은 N-1CR에 플러스 N-1CR-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증명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내긴 해 이거는. 그냥 뭐 증명해라 이렇게 낼 수 있어. 왜냐면 이 증명 과정은
그냥 정의대로 푼 거기 때문에 정의가 뭐냐면 NCR이 뭐냐? 그 N-R팩, R팩분의 N팩을 이용하셔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통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알겠죠? 어렵지 않고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공식은요 좀 알고 계세요.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이거는 그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11시 9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11시 9면 아까 어떻게 한다 해서 11부터 9개 쭉 쓴 다음에 9팩으로 나누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복잡하니까요. 얘는 11시 2로 계산하겠다 이 소리예요. 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1에서 9를 빼면요. 그 2가 나오잖아요. 그 2예요. 그래서 식은 NCR이라는 거는 NCN-R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공식대로 풀면 똑같이 나와요. 요거는 공식 어떻게 됐어 방금? n-r 팩토리얼분의 r팩분의 n팩이고요. 얘도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n에서 n-r을 뺀 거의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분의 n팩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n 날라가면서 r 팩토리얼 남죠? r팩 n-r팩 r팩 n-r팩 똑같지? 그래서 두 개 동일해요. 알겠지? 그 언제 쓰는 거냐면 여기 지금 여기 9자리에 있는 저 R 자리에 있는 숫자가 좀 커. 많이 커. 그러면은 n에서 빼서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예요. 알겠죠? 공식은 좀 알고 계세요. 이 두 가지 공식은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 외의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자, NCR을 계산하래요. 이런 건. 1번 보시면요. NC3이 NC5래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얘랑 얘가 같으려면은 NCR이 NCN-R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요 R이랑 N-R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N이 나오면 되지. 여기 지금 3이랑 5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되니까 N은 뭐가 돼요? 8 그대로 나오죠. 공식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2번은 8CR은 8CR-4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R이랑 R-4가 같던지 그럼 같으면 말이 안 되지 지금. R이랑 R-4가 같으면은 0은 마이너스 R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그럼 또 어떻게 써야 돼? 8CR이랑 같은 거는 8C 8-R이잖아요. 그럼 8-R이랑 R-R랑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8-R은 R-4가 돼요. 그럼 2R이 10이니까 R은 6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3번은요. 13시 11이야. 그럼 13시 11은 어떻게 구해요? 13시 2로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13시 1이죠. 요거 쉽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 13시 2 더하기 13시 1이야. 요건 뭐랑 같을까요? 써봐요. 한번. 13 곱하기 12,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고 더하기 여기는 13, 1이야. 어떻게 돼? 2분의 여기는 어떻게 돼요? 13 곱하기 12 더하기 뭐가 될까? 여기는 13 곱하기 2지요. 맞아요? 그러면은 13 곱하기 2니까 13으로 묶이겠지 여기. 13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14가 되는 거 아니에요? 12 더하기 2니까 그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14C2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요 나중에 파스칼 삼각형 보면은 되게 잘 나오는데 파스칼 삼각형 아직 안 나올 거니까 잘 보시면요 요거야 요거 여기는 고정된 상태로 여기가 지금 하나씩 커지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 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13에다 1 더한 14고요. 맨 마지막 거 2가 들어가요. R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두 개만 더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기 쉬운데 보통은 얘가 한 5개, 6개가 쭈르륵 나와요. 그럼 그건 딱 보고서 니네가 1초 만에 답을 내야 돼. 여기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어떻게 되냐면 14번 4번은 n-c2 플러스 nc2가 n 플러스 c 이래요. 그럼 10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n-1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니까 n-2고요. 여기는 2 곱하기 1이고 더하기 여긴 n이랑 n-1 그 다음에 여긴 2 곱하기 1이고 얘는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게 2가 다 약분되죠. 그 다음에 위에 거 그냥 구하시면 돼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다. 그래서 n제곱 하나씩 날라가고 이제 더 이상 날라가는 게 2가 날라가네요. 그럼 정리를 해주면 n제곱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n은 0이니까 얘는 0이랑 7이죠. n이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0개 중에 2개를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n은 7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자, 총 몇 명이야? 1학년 7명, 2학년 5명이니까 총 12명이야. 12명 중에서 4명 뽑는 거예요, 지금. 자,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12C4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거래. 그러면은 자, 7명 중에서 2명 뽑아야지. 1학년이에요. 2학년에서는 5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7C2고요. 얘는 5C2예요. 그 다음에 얘를 2개를 더해 곱해. 곱해야 돼요. 왜 곱해야 돼? 따로따로가 아니고 어쨌든 사건 자체는 다 뽑아서 지금 총 4명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명, 얘는 2명 뽑을 건데 사건 자체는 총 4명을 뽑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둘둘 뽑은 다음에 경우수를 곱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3번은요.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학년에서 7명 중에 4명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2학년 중에서 5명 중에서 4명 뽑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일단 여기에서 사건이 하나 마무리되지. 그러니까 얘는 2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어요? 그 얘는 7C4 더하기 5C4가 돼요. 그럼 얘는 7C3으로 계산하면 되고 얘는 5C1로 계산하면 돼요. 알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고 자, 3번. 자, 경찰관 5명과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이래서 자,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뽑는데 경찰관 중에서 그러면은 일단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경찰관 중에서 2명을 뽑았다고 제외시키면 돼. 그러면 총 몇 명이야? 4명을 뽑을 건데요. 4명 중에서 2명을 이미 뽑은 거거든. 그럼 우리는 몇 명만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근데 그 2명은 경찰관이나 소방관 중에서 아무데나 뽑아도 되는 거잖아. 경찰관에서 이미 2명 뽑았다고 가정했으니까요. 총 9명이 남고 9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되겠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2명을 뽑을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뽑는다 이랬으니까 뽑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걸 뽑는다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2번.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하면 돼. 자, 적어도 1명씩이란 소리는 뭐냐면 1명을 뽑아도 되고 2명 뽑아도 되고 3명 뽑아도 되고 4명 뽑아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를 1명, 2명, 3명, 4명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전체지. 11명 중에서 4명 뽑는 게 전체인데 여기에서 전부 다 경찰 중에서 4명 뽑는 경우랑 소방관 중에서 4명 뽑는 경우를 더해서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경찰관이나 소방관 중에서 적어도 1명씩은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11C4에서 얘 경찰관만 4명 뽑는 게 뭐예요? 5C4가 될 거고 소방관만 4명 뽑으면 6C4가 되죠? 2개를 더하셔가지고 11C4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시면은 항상 뭘 표시한다? 6건으로 표시하면 돼요. 6건으로. 알겠죠? 여사건이라는 개념 알죠? 여사건이 여집합 개념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다. 그 중에 뭐 한대?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남자 3명을 뽑아야 되니까 6시 3이고요. 여자 2명을 뽑아야 되니까 4시 2예요. 자,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야? 그냥 남자 3명, 여자 2명만 뽑은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총 몇 명 뽑았어요, 지금? 5명 뽑았죠?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돼? 5명을 뭐 해야 돼, 지금?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5팩을 곱해줘야 된다고. 봐봐, 여기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것까지는 조합이에요. 근데 이만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순열의 개념이 들어가야지. 알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식이 이렇게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저 뭐니 6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고 4명 중에서 4명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걸 순열로 풀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순열보다는 조합이 훨씬 많이 쓰여요. 훨씬. 학통 가시면 다 조합에 관련된 식이지 순열에 관련된 식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조합을 좀 많이 잘 이용하시면은 학통 가서 좀 괜찮아. 풀만해요. 그렇죠? 자, 2번은요.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아서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방법 이랬어. 그럼 일단 뽑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6명 중에서 지금 2명 뽑고요. 4명 중에서 2명을 뽑았어요. 이게 뽑는 거지 지금. 자, 뽑았는데 지금 남자를 내가 뭘로 해볼까? 남자를 A, B로 하고요. 여자를 저걸로 하자. 남자를 동그라미로 하고 얘 세모로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해야 된다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이웃해서 일렬로 또 세운대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세모 1, 세모 2야. 그러면은 이웃한다는 소리는 어떻게 돼요? 얘네를 하나로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총 4명이 아니라 3명이 되겠지. 3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서 서로 바꾸는 경우도 있지 자리. 그래도 곱하기 2팩도 곱해줘야 돼. 이게 요거에 대한 답이 돼요. 그래서 뽑고 나서 2명이 이웃하는 경우까지 이웃해서 세우는 방법까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7개의 점이 있다.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직선의 개수인데 직선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점이 2개만 있으면 되죠. 1개가 있으면 무수히 많은데요. 2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1개로 결정이 돼요. 근데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면 자, 점이 이렇게 있다 해봐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나 요 점, 요 점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생긴 직선이나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세워서 생긴 직선이나 어떻게 돼? 다 같은 직선이죠. 이해돼요? 자, 요게 일직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점이 총 7개인데 7개 중에서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직선이 되려면 2개가 필요하다고. 그죠? 그럼 일단 7C2가 들어가요. 근데 아까 전에 봤죠? 여기 일직선상에서 요 4개 있죠, 4개.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거를 뽑아서 긋든 간에 어쨌든 다 같은 직선이 되지. 그죠? 그러면은 이 7C2에는 여기서 지금 뽑힌 거 일직선상에는 4개 중에 2개가 뽑힌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빼기 뭘 해줘요? 4C2를 해주면은 중복되는 게 싹 빠질 거야. 그지? 근데 4C2를 해줘서 빠졌으면은 지금 이 선은 지금 싹 다 날아간 거지. 왜냐면 4개 중에 2개를 뽑은 것들이 싹 다 날아갔다는 소리 이만큼이 다 날아간 거거든. 지금 직선이 하나가. 그러니까 뒤에다 뭘 해줘야 되냐면 직선 1개를 더해주면 돼. 여기서 이거랑 이걸 뽑던 얘랑 얘를 뽑던 얘랑 얘를 뽑던 얘랑 얘를 뽑던 어쨌든 간에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 다 똑같은 직선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날려줘버리고 거기다 그냥 1개만 더해준 거예요. 요 1개 더해주는 거를 잘해줘야 돼 직선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7C2 전체에서 4C2를 빼주고요. 1을 더해주시면 돼요. 1개를. 자, 근데 이거 이제 이번에 뭐냐면 삼각형 개수야. 얘는 뭐가 필요해? 점이 3개가 필요해. 그럼 7C3이 되겠죠? 그죠? 근데 삼각형 같은 경우는요. 직선 같은 경우는 다 날려버리고 공통인 거 빼버리고 1개만 더해주면 되는데 삼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안 되는 경우가 어디냐면 똑같아. 여기 일직선상에서 점 3개를 딱 찍었어. 삼각형 안 나오지.
그죠? 그럼 요 경우는 빼줘야 돼. 그럼 뭐만 빼주면 돼? 4C 3만 빼주면 돼, 얘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고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이거.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 갈게요. 그 다음 유형은 자, 평행사 변형의 수고죠. 자, 요거 관련된 거는요. 평사랑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 문제가 3개가 나와요, 보통. 그럼 평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직사각형은 이제 반듯하게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자, 정사각형은 요거 2개 같이 묶어서 나와요, 보통.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이 평사랑 직사각형은 그냥 똑같아. 뭐만 하면 돼?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이 된다는 소리는 가로에서 2개, 세로에서 2개만 뽑으면 끝이에요. 선 2개씩만 뽑으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로가 5개니까 5C2 곱하기 4C2만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사각형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사각형 잘 봐요. 얘는 만약에 내가 얘가 이게 바둑판식으로 그냥 똑바로 돼 있다 해봐. 이렇게 돼 있다 해봐. 그러면 정사각형이면은 얘도 정사각형이고 얘도 정사각형이고 얘도 정사각형이지. 그지? 근데 그냥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랑 뽑았다 쳐요. 그럼 정사각형 되려면 얘하고 얘를 뽑아야 되는데 얘랑 얘를 뽑는다는 거는 정해지진 않은 거죠. 그냥 2개만 뽑는 거니까. 그지? 정사각형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냥 다 세야 돼요. 일일이. 근데 일일이 세는 게 방법이 뭐가 있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 원 바이 원짜리 있죠? 1짜리, 2짜리, 3짜리를 해가지고 다 세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일일이 다 세야 돼. 정사각형은.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은 두 개가 그러니까 뽑혀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딱 정사각형에 맞게 뽑힐 거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냥 2개만 뽑는 거니까. 됐습니까? 정사각형 문제는 직접 세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이 나와봤자 4바이 4까지밖에 안 나와. 알겠지? 그냥 하나씩 세면 돼, 이거는. 됐죠?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여기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분할이랑 분배의 개념이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알겠죠? 분할이랑 분배. 자, 분할과 분배의 뜻을 알아요? 분할이 뭐고 분배가 뭘까? 비슷해. 분할이 뭐고 분배가 뭐냐? 그게 뭐야? 분배는? 그래,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요. 자, 나누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조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조를 나눠. 만약 몇 명 있는데 얘를 몇 명을 나눌 거야. 그럼 분할이야. 근데 나눠서 방에다 쳐 넣을 거야. 아니면 어디다 보낼 거야. 그럼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분배냐 분할이냐 이런 말은 안 나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분할이라는 개념이 확통에서 있었거든요. 자연수의 분할 뭐 다 있었어요. 그게 집합 분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냥 수화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수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특강에 들어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수화할 때 좀 빡치는 게 뭐냐면 확통에 있는 문제 다 갖다 써 거의 다. 왜냐면 다 확통에 있던 게 그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요거를 풀 때 나중에 그 시험 대비할 때는요. 아마 확통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될 거예요. 확통에 있는 순혈조합 문제를. 알겠죠? 자, 조합은 뭐냐면은 요거 있는 요거 예시를 보고 한번 볼게요. 자, 4개가 있어요. 이거 설명 보시면은 4개의 물건 A, B, C, D를 내가 1개, 3개로 두 묶음으로 나눈대. 또는 2개로 나눈대. 그렇게 해서 뭐냐, 2명한테 나눠주는데, 봐.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것까지가 뭐냐면 분할이야. 알겠어요? 2명한테 나눠주는 것까지가 하면은 분배고요.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이게 1번. 그 다음에 여기 2개고 여기 1개, 3개예요. 자, 1개, 3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A랑 B, C, D, B랑 A, C, D, C랑 A, B, D 하나씩 다 쓰면은 총 4개가 나오지 이렇게. 그럼 4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자, 일단 총 4개 중에서 1개를 먼저 뽑은 거예요. 그럼 4C1이 되겠죠? 맞아요? 4C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3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 그럼 3C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걸 계산하면 몇 개예요? 이게 4가지야. 4C1이 4고요. 3C3은 1이에요. 그래서 4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4개를 1개, 3개로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돼? 자, 그런데 오른쪽 걸 잘 보시면은 분배는 할 거 없어. 왜냐면 2명한테 나눠줄 거니까 그냥 2팩이 끝이야. 곱해주면. 그러니까 분배는 너네가 신경 쓸 게 없어. 왜냐면 몇 명한테 나눠줘? 어디에다 보내? 몇 개한테 보내? 이러면은 그거 팩으로 그냥 곱해주면 끝이야. 근데 분할이 되게 중요해. 분할이. 여기서는요. 자, 2개죠. 그러면은 A, B, C, D, A, C, B, D, A, D, B, C, B, C, A, D, B, D, A, C, C, D, A,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냥 2개로 나눴어. 그러면은 얘 보시면은 A, B하고 C, D가 이렇게 묶인 거나 C, D랑 A, B가 묶인 거나 어쨌든 순서는 다르지만 같은 2개로 나뉜 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1개만 카운팅해야 된다는 소리야.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죠. 그리고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뽑아요. 근데 내가 지금 2개로 나눴으니까 이게 같잖아요. 숫자가. 같으면은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주면 돼요. 같은 거 수분의 팩분의 1. 그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게 중복되는 걸 없애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6개를요. 3개로 나눈다 쳐봐. 그리고 6개를 2개로 나눈다 쳐봐. 자, 3개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6C3 곱하기 3C3까지는 똑같아. 근데 지금 뭐예요? 같은 게 2개죠. 3개가 아니라 같은 게 2개야. 3개, 3개짜리 2개 있죠? 곱하기 2팩분의 1이에요. 똑같이. 근데 3개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C2 곱하기 4C 곱하기 2C 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여기는 3팩분의 1을 해줘야 돼. 3팩분의 1. 이거는 6개짜리를요. 2개로 나눠보시면요. 똑같은 게 6개가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걸 나눠줘야 돼. 그냥 없애줘야 돼. 중복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세요. 요건지 2팩분의 1이니까 같은 게 몇 개냐에 따라서 그걸로 나눠주는 거야. 개수로 나눠줘요. 개수의 팩으로. 알겠어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겠어? 자, 요거 봐봐요. 요거는 9명을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9C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C4가 될 거고 나머지 1C1이 되겠지. 근데 지금 같은 게 지금 2개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같은 게 4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경우란 소리야. 그러니까 그 경우를 없애줘야 돼. 중복되는 걸 2번 카운팅 됐으니까 2팩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3명은요.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 해주고 여기는 3팩분의 1이 들어간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할만 잘해주면 돼. 분할만 니네들은. 분할만 잘해주고 분배는 그냥 그거 곱하기 팩 해주면 끝이야. 오케이? 하나 더. 이어서 대진표 문제가 있어요. 대진표 문제도 비슷해요. 대진표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그냥 이걸 직접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8명을 4개로 나누는 거거든요. 4개로.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8C4 하고요. 4C4 해주고요. 곱하기 2팩분의 1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나누는 방법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곱해줘야 돼? 대진표 나누는 방법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대진표가 나오는 건요. 경우가 2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눠지는 경우. 요런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부전승 있는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진표가 짜여지는 방법이요. 그것만 곱해주면 돼, 우리는. 자, 그럼 봐봐. 자, 총 4명 중에서요. 우리가 A, B, C, D 중에서 아무나 하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디든 하나 갖다 집으면 기준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어디 하나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A가 들어갔다 쳐봐. 그죠? 그럼 여기 일단 한 가지죠. 그리고서 여기에 들어오는 애는 몇 명이 올 수 있는 거니? 셋 중에 하나가 오는 거지. B, C, D 중에 한 명이 와야 되지. 그지? 기준을 잡은 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니까 한 가지인 거고 여기에 그 사람 옆에 오는 거는 셋 중에 하나가 오는 거니까 여기는 곱하기 3가지가 온다고. 그럼 나머지 둘은 여기랑 여기에 그냥 알아서 들어가면 끝이야. 그지? 뭐 A 여기 만약 B가 왔으면 여기에 C가 들어가든 D가 C가 들어가든 어쨌든 같은 경우니까
곱하기 1이 되겠죠. 한 가지니까. 그럼 요렇게 짜여지는 요런 식으로 대진표가 짜여지는 경우는 총 3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경우는요. 부전승이 있는 경우는 뭐가 좀 특별하냐면 요 놈이 좀 특별하지. 지금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애가 3명 중에서 어쨌든 부전승으로 들어갈 놈은 3가지가 정해질 거야. 그지? 한 명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3가지가 올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둘이 들어가는 건 여기니까 그냥 알아서 한 가지 되겠지. 이해돼? 만약에 여기가 A가 들어갔어. 그럼 B, C가 들어가든 C, B가 들어가든 어쨌든 같은 경우잖아요. 둘이 붙는 거는.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총 3가지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아래 경우에 있어서 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얘는 그냥 8명을 4개, 4개로 나눈 거야. 그냥 조만 나눈 거야. 조 나눈 거에다 뭘 곱해주냐면 요렇게 짜여지는 경우 요렇게 짜여지는 거를 곱해야 된다고. 그럼 3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총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 수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요게 좀 중요해. 요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해. 안 그러면 이걸 분할하고 분배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얘는 분할한 다음에 3 곱하기 3만 해주면 끝이에요. 개수만큼 그냥 3만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방금 봤지만 이 경우나 이 경우 두 개 케이스가 어쨌든 3가지 경우는 똑같아요. 알겠어요? 네,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수화를 마무리 지을게요. 진도는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알겠죠?